네, 시장이 대규모 박앤세일에 들어간 것이다. 이렇게 믿고 싶을 만큼 최근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오늘의 시장입니다. 자,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어떤 종목을 좀 저평가 구간에서 담아볼까 고민하는 시간이죠. 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. 그로스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 투자자분들께 좀 희망이 필요한 날이에요.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 공개에 앞서서 저희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CS윈드 1월 7일에 만나봤던 종목인데요. 위원님께서, 연구원님께서 CS윈드 오랫동안 또 강조를 좀 많이 재차해 주셨던 종목입니다. 최고가 기준으로 2.4%의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. CS윈드가 정정 공시가 하나 나왔다고 들었어요. 이 공시 내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 이제 정정 공시가 하나 발표가 되었었는데 정정 공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풍력 발전기 구조물 공급 계약에 이제 공급 계약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공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뭐 풍력 발전기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해당 풍력의 하부 구조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공급 계약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. 이제 계속 이제 이 사업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헌법 개정안이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이제 그 방산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관련해서도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. 그 헌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인프라랑 그리고 국방 그리고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. 그래서 인프라에는 792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 중에서 5분의 1 가량을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그 헌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유럽과 관련돼서 그 해상 풍력과 관련된 좀 더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당 공급 계약이 그와 관련해서 확정되었다는 공시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게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CS윈드 어떤 정정 공시가 나왔는가 짚어주셨고요. 그렇다면 CS윈드 앞으로 조금 더 홀딩하고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? 네, 저는 가져도 될 것 같고요. 사신 분들 좀 그때까지 들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좀 센티멘털이 좀 변화할 시점으로 보는 게 트럼프가 어느 정도 100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트럼프의 힘이 약화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시고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CS윈드 오늘 한 1.3%가량 빠지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CS윈드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지금 좀 신규 매수를 서둘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. 네, 그렇게 빨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예. 언제든지 주가는 변동할 수 있는 게 주가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다 보니까 저는 좀 가격을 먼저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그냥 나는 좀 리스크 좀 올라도 나는 괜찮다. 좀 더 낮은 구간보다는 좀 더 오르면서 나는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거 좀 좋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아직은 신규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일단 정정 공시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. 그동안 CS윈드 좀 바닥권에서 나는 주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의 전략과 나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상승 올라탔을 때 그때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략을 조금 투자 성향에 맞게 다르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저희 뉴스 먼저 체크하고 올게요. 자, 외신 기사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. ADPD 2024 컨퍼런스, 판킨슨병의 생물학적 시대 조명입니다. 2025 컨퍼런스가 아닐까 또 싶기도 한데 다음 주에 이제 개최가 될 ADPD 2025 개최 주인공이 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? 저희가 주목을 해볼 시점이 왔습니다. 파킨슨병이 저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정의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흔히 요즘 뭐 도파민 중독이다 네,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도파민을 감지하는 뇌가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게 파킨슨병이라고 네. 하더라고요. 이 뉴스에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ADPD 2025가 다음 주에 이제 개최된다는 게 일단 주요 포인트고, 일단은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던 게 이제 외신을 찾아봐도 관련된 종목에 관한 기사들만 있지 ADPD 전체를 좀 조망해주는 기사는 올해 좀 나오지는 않아서 작년 거를 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. 근데 ADPD 2025가 좀 중요한 학회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이 기사에 담았다, 이걸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ADPD라고 이제 좀
그 학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츠하이머병인 AD와 그리고 파킨슨병인 PD를 이제 포함한 신경퇴행성 관련된 질환 연구 분야에서 좀 가장 권위 있는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이제 ADPD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레켐비랑 뭐 키술라와 관련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그 임상 상상의 연구 결과들이 그때 당시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가장 권위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방증하는 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뇌질환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ADPD가 무엇인고 했더니 AD가 알츠하이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PD는 파킨슨병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. 세계 최대의 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권위적인 학회가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? 저희가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의 주인공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S바이오메딕스인데요. 키워드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. ADPD 2025에서 주목해 볼 만한 S바이오메딕스 첫 번째 는 줄기세포 치료, 요즘 좀 핫하잖아요. 네, 네. 두 번째 키워드는 TDA9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약간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네.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겠고요. 줄기세포 치료 이야기 먼저 해보죠. 네. 일단은 S바이오메딕스는 이제 줄기세포를 관련해서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자기들이 자칭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, 가장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이제 TED라는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TED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서 이제 신경 전구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이 신경 전구 세포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형태의 이제 신경 세포를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미성숙 세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확보하기 좀 어려운 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 TDA9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이 TED 기술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인데 TDA9은 이제 건강한 신경 전구 세포를 가지고서 직접 환자의 뇌에 이제 이식하는 게 이 TDA9의 치료제의 핵심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도파민 생성을 도와주는 세포를 이제 재생성하는 방식이 이 TDA9의 파이프라인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이번 ADPD 2025에서 이제 임상 1상과 2A상에 관한 이제 환자 12명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 이제 1년 추적 관찰한 결과들이 이제 중간 데이터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ADPD 2025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게 관련해서 또 이 회사가 좀 초청이 돼서 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좀 확실하게 권위 있는 부분에서 좀 관련된 데이터 어떻게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과연 이번 ADPD에서 어떤 결과물, 데이터를 공개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왕자님께서 줄기세포 시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 줄기세포 하면 요즘에는 좀 미용시술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줄기세포가 재생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뇌의 재생을 돕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파킨슨병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세포가 좀 이제 죽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신 이제 전구세포를 넣어서 도파민 생성하는 세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TDA9인데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. 네,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TDA9은 이제 적응증이 파킨슨병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 부분에서 또 임상 1, 2A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그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임상 1상과 그리고 초기 효과를 테스트하는 임상 2A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작년까지 이제 그 관련돼서 투약을 계속 해왔고 24년도 2월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체 투여가 이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회복 결과들이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, 지난 11월에 이제 중간 데이터 결과들을 어느 정도 좀 미리 보여준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관련해서 이게 경쟁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IR 자료인데,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좀 경쟁 업체에 비해서
그 약물이 이제 블루락이라는 약물인데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생성하는 부분에서 좀 효과가 좀 탁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ADPD에서 긍정적인 중간 데이터가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임상 속도가 또 좀 더 빨라질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, 그 FDA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임상 2상 없이 임상 3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회사 관계자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임상 2상 없이 바로 3상으로 가게 되면은 라이센스 아웃도 좀 더 빨라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ADPD에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보시고 실제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는지, 그리고 임상 3상까지 이어질지를 관전 포인트로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보통 임상 중간 과정을 스킵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예. 네. 그 어느 정도 이제 임상 그 전에 있었던 블루락이라는 이제 경쟁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없이 바로 3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회사도 임상 2상 없이 바로 3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ADPD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S바이오메딕스 어떻게 좀 가격 전략을 챙겨가면 좋을지 그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좀 2만 3천 원 정도로 보시는데, 제가 손절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좀 이 데이터 향방을 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면 2만 3천 원까지는 좀 그냥 손절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데이터 좋게 나온다면 3만 원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 좀 더 단기적인 방망이 짧게 가는 투자 방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S바이오메딕스 어쨌거나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관점에서 손절 라인은 2만 3천 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기대 수익률과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. 자, 이번 기사도 역시 비슷한 결입니다. 을지대병원 치매 늦추는 레캠비 치료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. 이제 치매 치료를 저희가 정말 정복해야 될 때가 왔다.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내 선두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지를 좀 가늠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뉴스에서 어떤 행간 읽어볼까요? 네, 일단은 레캠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레캠비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 12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식 출시가 된 약물입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처방이 내려지고 관련해서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, 그와 관련해서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해당 기사를 좀 가지고 왔었습니다. 네. 예, 치매를 늦추는 레캠비 치료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발굴해 볼지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종목은요, 듀켄바이오이고요. 듀켄바이오의 두 가지 키워드도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진단시약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키순라 상륙이네요. 과연 이 키순라가 무엇일지 또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진단시약 이야기 먼저 해보죠. 네, 일단 듀켄바이오는 진단성 방사성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레캠비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츠하이머에 대한 진단이 항상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진단 방식에는 뭐 인지 검사 방식이나 뭐 뇌 MRI 검사 방식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펫CT 검사라는 검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펫CT 검사를 펫CT 검사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 단백질의 침착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검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,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펫CT의 그 검사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방사성 약제를 이제 정맥주사를 통해서 체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로 약제의 분포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게 이 펫CT의 검사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방사성 약제 90% 이상을 이제 지금 듀켄바이오가 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. 레캠비가 좀 더 치료가 확산이 될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진단 시장도 같이 커질 거고, 그와 관련해서 진단 의약품도 같이 커지면서 관련해서 듀켄바이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듀켄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예, 두 번째 키워드가 키순라 상륙이었거든요. 이 키순라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. 네, 키순라도 마찬가지로 레캠비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
치매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는데 이제 국내가 출시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그 관련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왔고요. 키순라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에서 제조한 경증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레켄비와 이제 차별점이라고 보시면은 투약 횟수가 좀 적고 효과가 좀 더 크다라는, 효과가 좀 더 좋다라는 게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작년 7월에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, 키순라는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이제 작년 초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보여지는 관측입니다. 그래서 키순라가 국내 출시가 되면은 관련해서도 듀켄바이오는 어떻게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그 PET 검사 자체가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키순라 쪽에서도 그 키순라가 좀 더 보급이 되면은 관련해서 치료약물이 2개가 생기는 거고, 의사 쪽 입장에서는 어느 치료제를 선택할지를 좀 더 선명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PET 검사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좀 그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이러한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가 좀 캐파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연간에 한 9만 도즈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, 26년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한 21만 도즈 정도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. 그래서 2.5배 정도의 생산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, 그와 관련해서도 좀 더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방이 좀 열려 있는 투자다라고 이제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잠금 해제 시간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방사성 의약품 부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레켄비라는 기존에 있는 치매 치료제에 더해서 일라이릴리의 키순라가 또 동반으로 상륙을 하게 된다면 이 치매 진단을 위한 방사성 의약품의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듀켄바이오를 언급을 해주신 거고요. 그렇다면 듀켄바이오 지금 구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아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도 여쭤볼게요. 네. 지금 가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싼 주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밸류로 봤을 때는 뭐 1조 밸류는 거뜬히 받을 수 있는 밸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주가 상태로 봤을 때는 한 4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,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올해 정도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땐 2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, 내년까지의 밸류를 가지고 와서 본다면은 충분히 1조 밸류는 갈 수 있는 주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듀켄바이오 향후 개화될 이 방사성 진단의약품의 시장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향후 몸값은 1조까지도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듀켄바이오의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